네,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통해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의 주식 재산이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보실까요? 자, 총수 40명, 1분기에만 주식 재산 3조 늘어. 곧바로 기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 보시면요.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4년 1분기 주요 그룹 총수 주식 평가의 변동 결과를 살펴보면요. 40개 그룹 총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3월 말 주식 평가액이 총 62조 2,552억 원인데요. 1월 초에 58조 원 대비해서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주식 평가액이 상승한 이들이 22명, 그리고 18명이 감소하게 됐는데 이 중에서 하나씩 좀 사례를 좀 보도록 하죠. 증가율 1위가 박정원 두산 회장이었습니다. 1월 초 주식 평가액이 1,212억 원이었는데요. 3월 말 기준으로는 무려 2,051억 원까지 69.2% 급등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감소율의 폭이 가장 큰 그룹 총수는 조원태 한진 회장이었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마저 보실 텐데요. 올 초만 해도 3,024억 원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3월 말에는 2,302억 원으로 주식 재산이 무려 23.9%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 재산 1조 원이 넘는 이들을 집계를 해봤는데요. 1조 원이 넘는 이들이 13명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16조 5,864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한국 CXO 연구소의 오일선 소장의 짚은 대목까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전했죠. 그룹 총수의 주식 가치는 상승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유한 130여 개 주식 종목 중에 주가가 내린 곳이 절반 이상으로 많았다는 점이죠. 잘 올라와준 종목들의 상승률이 제법이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남은 상반기에 이 대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더욱더 중요해졌다는 이야기까지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올해 들어서 관심이 유독 커진 이 금융지주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1분기 리딩 금융 바뀌나 변수는 부동산 PF 그리고 홍콩 ELS입니다. 자, 그러면요, 올해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소위 저PBR 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대표적으로 금융지주들이 부상을 하면서 주가를 크게 올린 바가 있죠. 그런데 이 실적 변수를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3일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배주주 순이익 실적 컨센서스 전망치가 총 4조 3,681억 원입니다. 이 전년 대비해서는 10.9%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리딩 금융을 탈환했던 KB금융, 현재 업계 1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KB금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8% 하락, 그러니까 1조 2,464억 원의 순이익을 낼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기간에 2위 신한금융이죠. 1조 3,3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예상에 따르면 KB금융이 1위 수성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변수들을 감안해서 금융주들 실적 흐름이 어떻게 될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변수들도 보실까요? 1분기 실적이 급감한 원인입니다. ELX 관련 손실배상이 일단 첫 번째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4대 금융지주에 관해서는 2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죠. 1조 원 수준. 그래서 1위가 수성이 어렵다라는 점을 점치고 있는 거고요. 신한은행이 2,800억 원 수준의 3,000억 원 정도, 그리고 하나와 농협은행이 2,000억 원 중후반이고 우리은행이 100억 원대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부동산 PF를 또 꼽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등 건설사 부실 우려에 따른 추가 충당 금액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진행한 태영건설 있죠. 이쪽 신용등급이 이번 내부평가에서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점도 변수가 된다는 거고, 하지만 충당 금액 자체의 부담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런 부담이 있는데요. 은행의 순이자 마진 상승세도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수들 감안해서 금융지주들 실적 흐름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1등 금융지주가 바뀌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유통사들로 가보겠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소비 침체, 요새 이런 불황 속에서도 올해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를 통해서 보시죠. 자, 내용 보시면요. 3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이마트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137억 원에서 올해 1분기 223억 원으로 62.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마트의 경우부터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 구체적으로 더 다음 내용 보실 텐데요. 신선식품 물가 급등에 따른 수요 위축, 점포 조정으로 역성장 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원가율 개선으로 이익은 성장할 전망이다라는 점 꼽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의 사례도 짚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이쪽은 올 1분기 각 28.4%, 20.8%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할인점 사업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슈퍼마켓 사업부 통합에 따른 매출 총이익률의 개선과 매출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는 백화점 부분이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이쪽의 양화대림과 또 대전 아울렛의 영업 재개, 면세점 부분의 회복으로 인해서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분기만 보고 섣부르게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서 보실 텐데요. 하지만 올해 전체적인 유통계 실적 전망은 암울합니다. 당분간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 지갑 열기는 쉽지가 않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커머스의 성장세로 인해서 경쟁 또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올해 1분기 실적만큼은 잘 챙겨가는 유통사인데 당분간 주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스브리프 정보 전해드렸고요. 더 많은 뉴스토마토 기사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면 옆에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프 전해드렸습니다.